웃음을 펴라. 이제 다시는 거짓 약속에 속지를 마라. 네, 이제 마지막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3편이고요. 투쟁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해요. 참 이건 뭐 고민이 됩니다. 코로나19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예전처럼 상경투쟁을 막 뭐 몇만 명이 모여서 한 자리에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투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하반기 어떻게 투쟁할 거냐 얘기인데요.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까요? 한 가지는 어려울수록 노동조합을 믿고 단결해야 된다는 거죠. 조합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여 년 전 노동조합 없었을 때 현실 정말 뭐 일일이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시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거였죠. 그리고 아파도 다쳐도 제대로 아프다는 얘기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유령이라고 했죠. 유령처럼 살아왔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우리 상반기 아마 무급 휴업 상태로 계속 지내지 않았을까. 정규직들 다 재택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와서 업무를 보고 계속 방역 대책 없는 독박돌봄을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노동조합을 믿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모든 위기는 우리에게로 온다. 사측은 무엇인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교섭을 이렇게 파탄낸 것도 그렇고 삼보이 대응도 그렇고요. 무엇인가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공포감을 좀 버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 무시하고 마스크도 벗고 막 다니자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대책을 완벽하게 최대한 세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반기 무슨 투쟁을 할 거냐? 전 세 가지 투쟁을 중심으로 하반기를 우리가 투쟁해 나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임금교섭 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3일간 총파업으로 이끌어낸 성과를 이어가는 투쟁이다. 21년까지 이어지는 공무직위원회 임금체계 개편 투쟁을 위한 징검다리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규직 차별철폐, 직종별 요구안을 쟁취하는 투쟁이다. 초등보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민 발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투쟁이다.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25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실천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임금교섭은 작년에 이어진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정규직 대비 85%의 임금을 만들어 가자 공정임금제를 얘기했었고 그로 인해서 탄생한 게 공무직위원회입니다. 공무직위원회에서 임금체계가 한번 결정되면 아마 최소 3, 40년은 그냥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체계는 아마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완비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초석을 닦느냐, 첫 단추를 끼느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무직위원회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금체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첫 시작을 하는 작년 3.1 파업을 이어지는 투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임금교섭은 장기 가산금도 올려야 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도 줄여야 되는 것도 분명한데 명확히 들어간 부분부터 조금씩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리후생적 차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급식비, 명절, 복지 포인트에 대한 해결책을 그것만큼은 차별을 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얘기는 공무직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기에 이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국민 발의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10만 명이 청원 신청을 하면은 법안이 발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우리를 위해서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직접 조합원들의 힘으로
조합원들과 가족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법안을 발의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의 투쟁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요구는 공평한 명절, 공평한 식사, 공평한 복지. 공평한 명절, 공평한 식사, 공평한 복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보시면 되겠죠. 정규직과의 명절 휴가비가 얼마나 차이 나고 정기상여금은 얼마나 차이 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와 급식비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기본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임금과 근로 형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적 차원의 금품은 동일하게 가자. 이것이 이번 임금교섭의 핵심 요구안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초등부익 전담사들이 총파업을 결심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총궐기, 10월 24 총궐기에 맞춰서 총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돌봄 파업 대책위원회도 만들었고요. 기자회견과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투쟁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학교에 아무도 정말 재택근무와 이러한 부분으로 나오지 못했을 때에도 돌봄은 무조건 유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심지어 3단계로 격상해도 돌봄은 유지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돌봄 노동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에 반해 초등돌봄 전담사들의 처우나 근로조건은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4시간부터 4시간 반, 5시간, 5시간 반, 6시간, 6시간 반, 8시간까지 30분 단위로 쪼개져 있고 임금도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임금이 또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근무 시간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아이들에게 온전히 돌봄을 제공할 수도 없고요. 그로 인한 행정 업무를 하느라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 돌보는 시간에 청소를 해야 되고 행정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또 온전히 초등돌봄 전담사가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로만 언론을 통해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한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초등돌봄 전담사의 노력, 지난 10수년간 어려운 환경에서도 90% 이상 찬성 지지를 받았던 노력을 허투루 듣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한 총파업 투쟁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8대 요구안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8가지 중에 주요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 작년에 겨울 진행했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더니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요. 이것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장애 그리고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자는 거고요. 급식실의 배치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당식, 시설 미화, 우리 조합원들의 근무 상황을 개선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자고 하는 요구. 이 3가지 요구를 갖고 우리의 투쟁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싸울 건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좀만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5일까지 쟁의찬반 투표 진행됩니다. 왜 압도적으로 찬성해야 하는지는 아시겠죠?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섭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도 대화로 아니면 교섭위원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율이 저조하고 찬성률이 저조하면 교육청은 우리의 요구를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실제 파업에 가게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나중에 지도부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조합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쟁의 찬반 투표의 압도적 찬성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성의 힘으로 우리 교섭위원들도 당당하게 교섭에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합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쟁의 찬반 투표 압도적 찬성입니다. 그리고 2번째, 코로나19 방역은 철저하게, 대신 실천은 완강하게 하자는 겁니다. 어떤 실천이 제기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월 24일 날 총궐기 투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진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지 다 서울로 모일지 아니면 각 지방에 분산해서 할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10월 24일 우리는 투쟁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노동조합에서 결정하는 방식대로 우리 조합원들은 투쟁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SNS 실천에 나서자라고 하는 건데요. 요새 온라인상으로 온라인이 아주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직접 보지 못하니 온라인 유선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SNS로 많은 소통을 하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이 전국적으로 5만 5천 명, 6만여 명 되고요. 각 지부별로도 꽤 많은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방식으로 각각이 유튜버가 돼서 우리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네,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10월 총파업 총괄기로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은 우리 노동조합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시기입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19 난국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측이 코로나19 위기를 틈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반기 이 세 가지 투쟁을 중심으로 함께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참 힘든 시기 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도 어려웠고 하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노동조합을 믿고 지난 10여 년을 함께 싸워온 것처럼 어려울수록 지도부를 믿고 함께 투쟁합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